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윤소라님 사연인데요. 지혜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사연자님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지혜님이 친구 역할을 한번 해주세요. 네네. 너도 친구들이랑 멀어졌어? 결혼하니까 가장 먼저 친구를 잃더라. 그게 서운하지는 않았어? 좀 서운하긴 한데, 결혼하면 인간관계가 정리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연기를 잘하시네요. 또. 몇 번 해보셨으니까. 네. 혹시 다른 곳에서 짧게 연기한 적은 없어요? 연기요? 연기는 안 해봤죠. 아이들에게 책 읽어줄 때 약간 동물로 변하는. 우연동화. 네. 이렇게 상황극 짧게 했고요.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어요. 사회를 퇴근하고 쉬면서 주로 듣고 있어요. 오늘은 제 고민을 말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요. 결혼하면서 인간관계가 정리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맞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혼 소식에 정말 진심으로 같이 축하해줬던 친구들이 4명 정도 연락이 끊겼어요. 4명 정도 연락이 끊긴 거면 많이 끊겼다고 할 수도 있겠군요. 많이 끊긴 건데요. 진심으로 축하해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혼이니까 네. 기혼자인 제님한테 물어보자면 결혼할 때 친구들 관계가 좀 이렇게 변화가 확 오잖아요. 좀 있죠.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뭔가 이게 사람을 사귈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다 좋아, 뭔가 다 좋아 이런 느낌으로 사귄 친구들이라면 대학교 때는 뭔가 나랑 코드가 맞는 친구들을 이제 추려 사귀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뭔가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삶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맞는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좀 더 만났었을 때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 이제 인간관계가 좀 바뀐다라고 말을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인맥 중에 나랑 코드가 분명히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점으로 그냥 인맥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10년 정도 인간관계를 맺어와요. 평균적으로 30대가 되어서 결혼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때 모든 인연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더 소중한 인연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결혼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나한테 더 잘해준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쵸. 그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전환점을 통해서 나랑 맞지 않는 그런 생활 패턴이나 말하는 코드들 그리고 성격 이런 걸로 이제 친구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하나의 트러블이라든지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게 결혼 전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이야기 좀 더 드리자면요. 모두 기혼한 친구들이고 저의 결혼 준비 과정과 결혼 선배로서 마음을 다해 조언을 해줬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인데도 올해부터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 연락하기 망설여져요.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건 충분히 이해했어요. 단 한 번도 못 만나는 친구가 늘어났어요. 전화로 가끔 근황도 나누고 한 번은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고 싶었는데 조금의 노력도 이제 없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 가정이
빠르게 왔을 수도 있고 2년 반이라고 보면 네. 결혼하신 지 2년 반 됐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친한 사이였고 결혼 전에는 그래도 만나면서 좀 대화도 나누고 뭐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모임이라도 하는 건데 그쵸. 각자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멀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인간관계가 좁아졌다라는 걸 또 하나의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연자님 좀 노력하신 게 친구에게 몇 번이나 연락해서 보자고 했지만 친구는 가족 일로 시간 내기 힘들다는 말에 더 보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할 일 없을 때 만나서 즐겁고 웃던 기억이 연말이 되어 더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년 동안 단톡방에서 일상 이야기부터 시시콜콜한 대화까지 했는데 그 방도 이제 저 포함 2명의 친구만 남았어요.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그랬다면서 결혼을 하면서 가장 먼저 친구를 잃는다고 했어요. 친구가 제 감정을 이해해줬음에도 묘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 전에도 저를 떠난 친구가 있으니 한두 명은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떠난 걸 아쉬워하는 제 마음 맞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님이 그래도 결혼 선배니까 그냥 이 사연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좀 마음은 아프긴 한데 이게 결혼을 하면 나의 또 다른 가족이 생겼고 또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긴 거잖아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동안 친한 친구라고 했는데 4년 동안 함께 만나온 시간들이 있고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서로 맞춰가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가족을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랑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을 포함한 그 가족들도 새로 알아가야 되는 게 있어서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라도 생기면 진짜 이게 내가 살던 삶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을 챙길 여유가 없어요. 나도 마음의 상태가 변해가고 환경적인 게 변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서 털어놓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스스로 잘 이렇게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결혼 생활이고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미혼인 친구들은 기혼인 친구들을 이해해 줄 때가 많아요. 저 친구 지금 바쁘겠지. 아니면 뭔가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겠지. 네. 근데 예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편하게 만날 때가 많잖아요. 미혼일 때. 보고 싶을 때 그냥 만나서 뭐 수다 떨거나 아니면 좀 길게 대화할 수 있는데 기혼하신 분들은 그래도 집에 가서 또 기가 시간이 있을 테고.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는 퇴근하는 길에 그냥 친구들한테 문자해서 야 지금 나 뭐 이거 먹고 싶은데 같이 먹으러 갈 사람 이렇게 연락을 하면 나 이래가지고 이제 급 만남으로 같이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그렇죠. 공연을 보러 가거나 이게 가능한데 결혼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급하려고 해도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또 아이의 픽업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얽혀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혼인 친구들은 그래 결혼하면 그럴 수 있지 라면서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같은 기혼인 친구인데도 상황이 다른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나는 나 혼자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다른 기혼인 친구는 뭐 부모님께서 아이 뭐 픽업이나 이런 걸 봐주신다. 그 얘는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근데 여유가 나는 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나가려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 만나자 했을 때 나 아이 때문에 못 나가 이랬는데 기혼인 그 부모님 봐주시는 친구가 맡기고 나와 이러면 이제 이렇게 혼자 육아하는 친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문제들도 약간 일어나서 친구들 간에 약간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지금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연자님 또 공감하실 테고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상황들은 더 많아지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해주고 싶지만 누군가는 변명처럼 들릴까봐 다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단톡방에 인원들이 있었는데 나갔다는 거는 처음에는 서로 좀 이해해주고 맞춰갔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해야 될지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빴다. 그분들이 뭐 실망을 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잠깐의 멀어짐인데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진짜 소중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면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기혼한 친구들이 바쁘면 이해해주기도 하고 근데 만나고 싶어. 그러면 또 시간을 내서 그 빈틈의 시간들이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만났었을 때 또 좋은 얘기를 하면서 뭐 몇 달 만에 만나긴 하지만 또 다음 약속을 언젠간 잡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한 번에 멀어지는 거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멀어지는 게 너무 서운해서 내가 또 감정을 쏟아내기는 쉽지 않은 사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소중하고 좋은 친구로 생각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맞아요.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 나도 각자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 그 사정을 분명히 깨트리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나의 노력이 좀 더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연락 언제 시간 돼? 이런 거보다 내가 그 친구네 집 근처로 찾아가거나 그렇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 중에 진짜 고마웠던 친구가 제가 지방에 살고 있다가 서울로 이제 다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저희 남편 없이 공휴일에 제가 아이 2명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꼭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저기 강남 신세계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서 가보자. 제가 그때는 운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저희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나 얘네들 데리고 강남 신세계 가는 중이야. 진짜 인생 재밌다. 이렇게 보냈더니 한 친구가 야, 너 지금 어디야? 이러더니 거기서 딱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다리지? 이랬더니 진짜 그 고속터미널 역으로 나온 거예요. 친구가 지혜님이 진짜 보고 싶었나 보네. 나와가지고 야, 너 혼자 어떻게 애 둘을 보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케어를 할 테니까 넌 둘째나 신경 써.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약간 그냥 여잔데 내가 반할 뻔. 내 친구지만 너무 멋있었다. 진짜 얘는 미혼인 친구인데 와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게 나를 너무 감동시켰고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고마움. 그런 고마움들이 있어야 관계가 더 끈끈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에피소드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친구에 대한 신뢰와 또 이 친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서운한 일이 있어도 더 큰 마음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추억들이라든지 기억들이 없으면 한 번의 핀트가 나가면 그냥 멀어져요. 예를 들면 연말인데 다 바쁘잖아요. 네. 기혼한 친구들이 서로 보자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안 된대. 사연자님이 예를 들면 기혼한 친구들한테 우리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 전에는 한번 모여서 놀까 했는데 뭐 4명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4명이 다 안 된다 그러면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뭔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마움이 있으면 이 서운함이 반감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소라님이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친구가 떠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소라님도 친구분한테 서운한 게 있을 거고 친구분 또 소라님한테 약간의 서운한 것들이 있었을 거고 친구여서 이해해 주겠지라는 그 마음으로써 넘어갔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멀어지는구나. 우리는 사이가 좀 안 맞아. 우리는 서로 만날 시간들이 없어. 이렇게 매듭을 지은 게 아닐까.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자주 만날 방법을 하나 생각한 게 네. 그 친구 집으로 가주면 돼요.
그럼 최고예요. 그 친구는 기혼을 했든 미혼이든 가주면 무조건 나와요. 맞아요. 그렇게 안 나오는 친구면 안 만나면 돼.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는 없어. 왜냐하면 집까지 와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 해도 대부분 1시간 이상 걸리거나 뭐 짧아도 40분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래도 그 친구가 나중에 고마워서 또 한번 와준다든가 아니면 밥을 사준다든가. 그렇죠. 이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결혼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가 정리된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이제 청첩장을 만들어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청첩장 모임이라는 걸 하는데 친구들을 초대해서 밥을 사거나 하면서 청첩장을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결혼 한 달 반이나 2달 전부터 시작하니까.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은 거의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건 주말밖에 없다면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하게 생각하는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청첩장 명단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청첩장 명단이 생기죠. 그거를 남편 아니면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될 사람이랑 같이 공유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걸 누구한테 줬는지도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돌리는데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시간을 막 맞추기 힘든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시간이 안 되는데 진짜 제가 만나서 꼭 주고 싶은 사람은 제가 그 친구 회사 근처로 찾아가거나 평일에 시간을 맞춰서 한두 명은 그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는 주말밖에 안 되는데 그 주말에 못 나오는 친구는 제가 직접 찾아갔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이제 청첩장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스스로 관계를 이제 단절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놓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정말 미안하거든요. 결혼 진행 중이신 분들은 이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빠뜨리거나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청첩장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늦게 주지? 왜 안 부르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들이 멀어진다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는 뭐 개인차니까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결혼식을 다녀왔었을 때 누군가는 고마움을 되게 잘 표현해 주잖아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래도 기념품이라도 좀 사오면 맞아요. 이거 준다 그러면서 또 보자 그러거나 아니면 내가 택배를 보내줄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식만 딱 갔다 오면 결혼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출국을 받았으니까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현실 안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해서 조금 더 관계가 멀어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SNS를 약간 사회의 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내가 신혼여행이나 이런 데 갔다 왔을 때 사실 결혼 기간에 도움을 준 친구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선물 같은 거 많이 사오잖아요. 그 친구들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선물을 준비를 해서 모임을 가져서 선물을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렸어요. 그랬을 때 선물을 받지 않은 이제 다른 그룹의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이제 가지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난감하긴 하죠. 그 온도차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오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다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해해줄 부분은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이를 뭔가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 한 번 더 닥치면 거기서 이제 연을 끊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결혼하면 인간관계가 정리되었다. 근데 이거 뭐 자의일 수도 있고 타의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의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었지만 결혼이라는 하나의 기점을 통해서 내가 진짜 누가 좋았는지 아니었는지를 짧게라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파노라마가 아마 빠르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이 생겼을 거고. 이거를 뭐 다 털어놓진 않지만 저도 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하게 되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라님이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당연히 서운한 것도 맞죠. 왜냐면 친구들이랑 멀어졌으니까. 나랑 뭐 연말에 모일 친구들 적어지고 뭐 일상 톡하는 친구들 적어졌지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또 찾아 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연락 잘 돼서 만나면 가장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멀어진 관계는 다시 붙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회복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 하나 하죠. 그래도 진짜 잡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랑 좀 멀어졌지만 잡아야 될 것 같으면 이 방법을 써라. 선물? 선물. 사람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오가는 물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 연말이랑 새해가 이제 다가오니까 핑계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을 줄 딱 핑계가 되는 거니까 주면서 뭐 짧게라도 손편지라든지 이런 거 쓰면서 주면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한 번에 사르르 녹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대학교 1, 2학년 때 대학 생활하느라 약간 소원해진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여서 엄청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감동이 왔었을 때 내가 조금 풀리지 않는 마음들도 한 번에 풀어내고 다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호라님이나 이제 이런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만의 그런 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내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노력은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 관계를 다시 맺는다는 게 30대 이후부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끌어내버리면 진짜 손절 당하는 거거나 뭐 내가 손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끊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늘 좀 현실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결혼이라는 하나의 주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지. 친구 관계는 연말에 연락 잘하고 새해에 연락 잘하고 평소에 잘하면 잘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고민 해결책의 답을 들어보죠. 네. 지혜님이 한번 열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떨려. 짠. 뭐가 나왔어요? 각오가 필요하다. 각오. 해석 좀 해주세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약간의 상처를 감수할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위에 각오. 생각은 그냥 옅은 거잖아요. 이러면 해결되겠지라는, 이러면 잔잔하게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마인드보다 각오라는 말은 약간 의지와 뭔가 담겨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 마음에 새기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언젠가 연락이 되겠지 이런 안일함보다 내가 진짜 얘가 내 연락을 몇 번 피하고 뭐 내 연락을 몇 번 받지 않아도 이 친구랑 진짜 연락이 되고 싶다면 계속 그 친구에게 문을 두드릴 만한 각오?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친구는 40대, 50대까지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20대에 노력한 사람보다 30대가 돼서 내 인간관계를 지킨 사람들이 더 오래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라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스스로 잘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